LH 전세임대 공인중개사의 실무 경험으로 알려주는 A to Z. LH 전세임대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공인중개사로서 다년간 현장에서 LH 전세임대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기본부터 문제점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성공적인 계약 진행을 위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전세대출에 대해서 중개업 현장 실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LH의 전세임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LH가 실거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니 말입니다. LH 전세임대 업무 절차. 업무의 진행 절차는 신청, 대상자 선정, 주택물색, 권리 분석, 계약 체결, 입주 순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LH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LH에서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합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면 권리 분석을 위한 심사 신청을 합니다. 권리 분석은 LH에서 위탁한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요즘은 일주일 정도면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분석이 끝나면 계약 체결을 위해 집주인, 임차인, 담당 법무사, 중개사 간에 날짜를 맞춰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5주 전후에서 잔금일을 정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주택 물색. 대상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제가 주로 진행한 거는 1인 가구였으며 원룸이나 투룸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원룸은 보통 7평 내외며 투룸은 12평 내외입니다. 12평은 약 40제곱미터 정도이니 대상 범위 내에 속합니다.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은 선순위 채권 금액과 임차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임차 목적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90% 이하여야 대상 주택으로 적합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은 해당 주택에 있는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같이 토지,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공동저당 채권 최고액을 공동저당이 설정된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이나 공동저당 채권 최고액을 계약을 하고자 하는 호실의 전용면적을 곱하고 공동저당 설정된 전체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근저당 금액으로 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임차 목적물이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 즉 현재 공실이나 집주인이 거주하는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산정 방법은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위수에 최우선 변제금, 즉 서울의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곱하여 정하고 상가일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7조 1항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금, 서울은 2,200만 원을 호실별로 곱하여 정합니다. 임차 목적물의 가격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 그 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이 두 가지로 하며 그 외 1년 이내 등기부상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및 계약 체결. 물색한 주택의 위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법무법인에서 권리 분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업무는 LH 본부별로 지정된 법무법인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송파구는 법무법인 신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법무법인 직원이 중개사무소에 와서 진행을 합니다. 계약서는 LH의 표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수기로 작성하며 중개사무소에서는 확인 설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한방에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연동되기 때문에 계약서도 작성은 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 현황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 법무법인의 계약 담당 직원이 체크해주는 대로 기재하는 게 편리합니다. 계약 체결이 되면 5주 전후에서 잔금일 정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원 한도.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그 외 지역 7천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의 전세 한도는 지원 금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즉 수도권은 3억 2,500에 전세 물건 계약 가능하고 지원 한도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한도는 전세 지원 한도액 범위 내의 법정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둘째, 집주인의 중개 수수료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LHC 전세임대 포털 내 제전세임대뱅크에 해당 물건이 미리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등록 이후에 권리 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 신청하기 전일에 미리 등록을 하면 집주인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3개월 이내 계약된 건이어야 합니다. 등록 후 3개월 초과되었으면 다시 재등록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체결된 건이어야 합니다. A중개사에서 등록하고 B중개사에서 계약을 하면 집주인 중개 수수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LH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급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도배장판 비용을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이러한 LH 전세임대 제도가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 집주인의 낮은 참여율. 이용자한테는 좋지만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기 분담금은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는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 시 계약금을 100만 원 넣고 나머지 1억 1,900만 원은 장음 시에 LH에서 입금해 줍니다. 이는 통상 계약에서 5 내지 10%의 계약금을 받는 관행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100만 원 있으면 경제력이 약한 사람을 임차인으로 들이기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분이 적으니까 좋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꺼리게 되고 경제력이 있는 임차인을 원하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집주인 입장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증금의 5 내지 10% 정도 이상은 본인 분담금으로 하면 집주인들의 거부감도 덜해 보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돈을 알아서 더 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월세 있는 반전세 계약의 어려움. 월세가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는 3개월치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며 60만 원 초과하면 1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룰 경우에 이 3개월치 예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연체되면 임대인이 LH에 통보해야 하고 이로 인한 해지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주인이 LH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월세 연체 상황이 되면 LH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셋째, 복잡한 준비 서류. 집주인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선순위 임대차 내역서,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세가 있으시면 매우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버팀목 허그보다는 낫습니다. 버팀목 허그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다가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버팀목 허그 전세 대출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LH 전세임대는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공인중개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 이해와 집주인의 신뢰 확보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야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이제 자신 있나요? 이 내용이 LH 전세임대에 대해 이해를 돕는 좋은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